오늘은 미세먼지가 엄청나네. 아주 뿌옇게 변해 있습니다. 오늘 중고차 검수 이야기는 2022년식 K8 하이브리드 차종입니다. 주행거리는 96,000km가 조금 넘어갔어요. 이 차종은 신차 가격이 3,600만원부터 4,200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죠. 출고 당시에요. 복합연비는 17에서 18km 정도라고 하는데 그 말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도심권에서는 확실하게 빠질 거예요. 현재 차량은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안타깝게도 풀옵션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륜 구동이고 그리고 6단 미션이죠. 서스펜션 방식은 전륜이 맥퍼슨 스트럽 방식이고 후륜이 멀티링크 방식입니다. 저는 일단 이 테스트 운전을 하면서 이 차량의 주행 질감과 하체 소음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확인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점검할 포인트들이 몇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는 중고차 검수이기 때문에 신차 리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테스트 운전을 꼭 해봐야 돼요. 도로면이 아주 좋은 곳에서 지금 주행 중인데 이럴 땐 소음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소음은 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로면이 안 좋은 곳을 조금 지나가면은 운전석 앞쪽에서 무언가 더 뭐랄까 철판이 서로 비벼지는 소리 같은 느낌? 창문을 열면 명확하게 들립니다. 철판이 떨리는 소리? 그런 소리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약간 급가속을 했을 때 또 다시 속도를 줄였을 때 뜩뜩뜩뜩뜩뜩뜩 하는 무언가 기아가 엇갈리는 같은 느낌? 그런 소음이 미세하게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소음이 아니라 확실히 문제가 있는 소음이에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차량의 쏠림이나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한쪽으로 또 차량의 쏠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브레이크 계통이나 하체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창문이 올라갔을 때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데 창문을 내리면 확실하게 소음이 들어옵니다. 특히 지금 이것처럼 벽이 있는 곳에서 창문을 내리면 이 소음이 부딪혀서 제 귀로 들려옵니다. 테스트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벽이 있는 가드레일이 있는 곳에서도 창문을 열고 테스트 운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안 들리던 소음이 바로바로 들립니다. 이게 나중에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중고차의 경우 저속으로 달리다가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슉슉 하는 소음도 발생합니다. 이건 아마 이 동일 차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쇼크옵셔버 러버의 문제로 이 차량들이 그 소음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차종도 지금 그런 소음이 발생을 해요. 그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종은 그 가변 댐퍼가 빠져 있습니다. 가변 댐퍼가 장착된 차량들은 모든 영역에서 아주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승차감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한 가지 더 특정 영역에서 테스트 운전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행거리가 많은 그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 경사도가 그래도 좀 높은 언덕길에서 테스트 운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언덕길에서 정차 후에 출발을 할 때 또 모터에서 엔진으로 바뀔 때 그런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차들부터 중고차들까지 다 테스트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차종은 그렇게 무언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체 소음이 너무 걸리네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고차로 처음 구매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엔진으로 바뀔 때 그 시점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이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드럽다고? 제가 지금 테스트 운전을 하면서 아주 재밌는 걸 느꼈는데 변속감이 예술인데요? 이 오토미션들은 이제 변속이 될 때 그 뭐랄까 그 변속 질감? 변속되는 느낌? 그 느낌들이 딱 전해지고 느껴지는데 이 차는 변속되는 그 패턴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2000년을 좋은 거 사용하셨나?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변속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뒤쪽에서 소음이 조금 있네. 이게 참 떡떡 이런 소리 나왔네? 떡떡 달리다가 이게 영상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전기 모드로 달리다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딱 하는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확실하게 있어요. 각기 다르게 총 3가지의 소리가 발생합니다. 저속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인데 시속 8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이 저도 현상도 발생을 하네요. 브레이크 디스크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무사고 차량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무척 깨끗한 상태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조금 많긴 하지만 실내 상태는 아주 무척 깨끗합니다. 실내 차량 관리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신차를 뽑았을 때 그 신차 냄새가 1년 정도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운전자의 냄새 그리고 또 관리 상태에 따라서 특유의 냄새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냄새가 없다고 해야 되나? 방향제도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데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는 상태? 이 전 차주분의 향기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그 전 차주분의 냄새가 아주 깊이 스며든 차량들이 있는데 좋은 향기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일단 만약에 이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를 하신다면은 이 하체 소음은 현재 차주분께 꼭 소음을 잡고 저는 판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소음의 원인을 쉽게
유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차량 가격에서 10만원, 20만원을 조금 DC해달라?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런 소음들은 다 잡은 상태에서 내가 구매를 하겠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소음 뭔가 좀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느낌에. 아주 조심스럽게 유추해보자면 운전석 조컵쇼버와 CV 조인트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테스트 운전을 마치고 샤워로 들어가서 차량을 올린 후에 차량의 하체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량이 작아도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력 부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족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좀 여유로운 출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운전을 하지 않는 한 출력 부족을 크게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허, 이 소리 너무 심한데, 하체 소리? 위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엔진룸의 상태는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엔진룸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그런 성격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카울 커버 쪽으로도 낙엽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 카울 커버 쪽으로 낙엽이 쌓이게 되면은 실내 공조기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사고는 없었던 차량이라는 것을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휠하우스나 뭐 사이드 프레임 그런 쪽에는 전혀 사고의 흔적이 없습니다. 본닛도 도색이나 사고의 흔적은 없어 보이고요. 요즘 나온 차량들은 에어컨 냉매가 1, 2, 3, 4 와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매 비용이 무척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냉매가 새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그 에어컨 컴프레셔에 구동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터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구동이 되지 않아도 에어컨은 작동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에어컨 컴프레셔 상태는 냉매가 새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에어컨 성능도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유심하게 보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상단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커넥터 체결 여부 또는 커넥터의 파손 여부, HPCU와 HSG 사이에 체결되는 커넥터와 그리고 냉각 라인의 누수 여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다행히도 이 차량들은 손 하나 댄 흔적이 없습니다. 볼트 하나, 커넥터 하나 풀르거나 조였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상단에서 오일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배기 라인은 엔진의 뒤쪽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터보 쪽에서도 뭐 큰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작동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아직 고장이 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엔진룸의 상태는 지저분하긴 해도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HPCU의 냉각수의 양은 정량인데 엔진 쪽은 냉각수의 양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충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차량을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휠에 생활 스크래치가 조금 발생을 했고요. 외관은 특별히 이상이 없는데 앞쪽 범퍼 쪽에서도 뭔가 좀 스크래치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도 아주 보수 도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좌우로 휠 타이어를 흔들어 보고 또 상하도 흔들어 보고 돌려도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상태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의 상태도 괜찮고요. 동속 쪽은 쇼크 옵스버의 상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혹시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들, 그리고 안전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쪽에서도 소음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육안상으로는 특별히 이상 있는 부분을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운전석 쪽 타이어는 출고 타이어예요. 반대쪽 하나만 새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운전석 쪽은 휠이 깨끗한데 아마도 제 생각이 맞다면 이 전 차주분께서 동수석 쪽으로 바퀴 쪽으로 충격이 가해져서 타이어가 찢어지고 휠이 스크래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쪽은 깨끗하네요. 타이어를 한 개만 교환하신 거예요. 자동차를 판매하실 마음이 있으셨군요. 판매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타이어를 두 개 다 교환하셨을 거예요. 그 마모의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2022년도 타이어와 2024년 타이어는 차이가 확실히 있겠죠. 그리고 브랜드도 달라요. 동수석 쪽은 K사 타이어고 운전석 쪽은 N사 타이어입니다. 뒤쪽 바퀴는 모두 다 N사 타이어입니다. 범퍼도 교환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범퍼조차도 교환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사고에서 또 탈거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프론트 범퍼 사이드 브라켓 쪽에 볼트 하나가 장착이 되는데 그 볼트도 풀렀다 조였다를 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을 조금 험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드 스텝 쪽도 이제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차량은 사이드 스텝도 깨끗합니다. 운전을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뒤쪽 타이어는 마모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 맞다면 휠 타이어를 로테이션 하셨을 그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체 상태를 한번 볼 텐데 하체 상태는 깨끗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이 스테빌라이저 링크 쪽만 부식이 발생했네요. 또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처음 보는데 딱 스테빌라이저 링크 좌우만 부식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모든 차량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종은 조금 재미있습니다. 왜 이 부분만 부식이 발생을 했을까요? 동일 차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혹시라도 똑같이 스테빌라이저 링크 쪽에 부식이 있는지요. 백패널 부분도 뭐 사고의 흔적은 없고요. 뒷범퍼도 교환하시는 흔적은 없습니다. 리어 멤버 쪽도 볼트를 풀었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퀴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허브 베어링에 소음이 난다거나 그런 부분도 일단 특별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뒤쪽에서 달그락 소음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스테빌라이저 링크를 교환하면은 소음이 잡힐 것 같아요. 이 멀티링크 타입들은 이 암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부싱의 상태 그리고 꺾임의 상태도 유심히 잘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차종이든지 이 멀티링크 방식의 중고차를 구매하실 경우 하체 상태를 좌우와 확실히 비교를 하셔야 돼요. 특정 부분이 각도가 좀 다르게 꺾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 언더코팅을 하지 않아도 부식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네요.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단 커버를 살짝 이렇게 일부러 열어놓은 거예요. 원래 이랬던 게 아닙니다. 앞쪽 언더커버도 제가 탈거를 해놨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주황 색깔 고압 케이블입니다. 하이브리드 중고차 검수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커버가 딱 막고 있어서 육안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이 부분을 살짝 열어서 케이블 쪽을 확인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케이블 쪽이 파손이 됐는지 아니면 체결이 덜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핵심이잖아요. 이 끝단부는 뒤쪽 부분, 이 부분 뒷면 시트 바닥에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배터리는 이 밑에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오겠죠. 뒤에서부터 앞으로 온다는 게 맞겠네. 차량을 올려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예요. 이 뒤쪽에서는 그 상단부에 특히 터보 부분에 오일 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터보에 오일 라인이 보이거든요. 터보 쪽에서 오일이 한 방울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엔진 헤드 게스킷의 오일 누이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하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이쪽이 트랜스미션이고 이쪽이 엔진입니다. 엔진 드레인 플러그 쪽도 오일 누이가 발생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엔진과 미션 사이에서 오일 누이가 살짝 발생을 했네요. 확연한 게 보입니다. 이거는 미션 오일이라고 보기보다는 엔진 오일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이 미션이지만 이 중간에는 하이브리드 모터가 있기 때문에 모터 앞쪽에서 사는 걸 보니 이 차는 뒤쪽 오일실에서 오일 누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CV 조인트가 장착된 부분에도 오일 누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고요. 미션의 펜에서도 미세한 오일류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보증 수리를 받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엔진 및 동력 계통은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6년도까지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도 보증이 아마 될 거예요. 제가 들었던 하체 소음은 아무래도 이 등속 조인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정비사의 느낌적인 느낌상 아주 깊이 들어옵니다. 로함의 부신 상태나 아니면 다른 하체 부품들의 부식의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육안상 특별한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소음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아까 테스트 운전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꼭 조치를 받으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개인 직거래일 경우는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할 시간도 그리고 허락도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미세한 오일류가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점수를 좀 더 깎아야 되겠네요. 물론 고객님께서 이 차량 구매하신다고 해서 이 오일류가 되는 부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실 확률이 좀 낮겠지만 그래도 하체 소음 같은 경우는 꼭 조치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저트 왜 와서 째려보고 있어? 형이 저 뭐예요? 중고차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형한테 검수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거야. 형 어떻게 알았어? 우리 와이프가 K8 좋아하는 거 나 주려고요? 내가 재현씨가 K8 좋아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옛날에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갔다면서요? 미친놈 아니야. 아이씨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이 형수님 보시면 안 되겠구나. 아니 그건 이제 재현씨도 보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또라이야 또라이. 형 그러잖아, 나 결혼 기념물로 이거 하나 사주면 안 돼요? K8? 야 나도 다 썩은 미니쿠퍼 타고 다녀.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이걸 뭐 사주고 어떻게 사줘 이거를. 날 사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 처갓집 말뚝에 저래라. 빨리 가. 나 영상 찍어야 돼. 진중하게 영상 찍는 건데 왜 와서 방해야. 빨리 가. 아무튼 내일 우리 와이프와 같이 올게요. 야,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또라이 아니야. 시작하요. 꺼져! 내가 재주가 K8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어? 저희 전습기 때문에 진짜 까먹었잖아 또. 아무튼 차량 실내 상태도 무척 깨끗하고 외관의 상태도 세차를 안 했지만 그래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체 소음과 오일 누이가 발생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자, 일단 차량을 내리겠습니다. 차체 그리고 일반 부품, 냉난방 부품은 3년에 6만 정도 보증 기간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올해 12월까지긴 한데 주행거리가 지나버렸어요. 이 하체 쪽은 보증 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 배출가스는 5년에 8만 정도 잡혀 있고요. 이 부분도 보증 기간이 끝났네요. 하지만 주요 배출가스는 7년에 12만 킬로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 모터나 배터리 그런 쪽 부분이실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고전압 배터리는 10년에 20만 킬로 정도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1년까지겠네요. 만약에 오늘 차량을 구매자께서 구매하신다면 2031년까지 운행을 하실까요? 실내 상태도 매우 깨끗하고 그리고 스캐너로 점검했을 때 숨겨진 고장 코드나 아니면 엔진 쪽에서 모터 쪽에서 고장 코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높이도 낮지도 않고 이 시트도 등받이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또 시트 쪽에도 있어요. 카시트가 장착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의 시트의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카시트를 장착하시다가 시트가 찢어지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트가 장착되는 부분, 이 부분에 혹시라도 흠집이나 찢어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중고차 구매할 때는 반짝반짝한 차량 외관과 자동차 엔진 쪽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트도 절대 저렴한 게 아니죠. 자, 오늘 이렇게 2020년식 K8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고차를 판매하시려고 하는 판매자와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구매자와 그 두 분께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보증기간이 살아있는 자동차들은 구매를 하실 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 보증기간이 끝났을 무렵에 구매를 하신다면 더더욱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장착된 부품들은 대부분이 다 고가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쉽게 고장나는 부품도 아니고 보증기간도 길기 때문에 구매자분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모르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특정 브랜드들은 중고차를 구매하면 그 보증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H사와 K사도 그건 아니겠죠? 제가 그 부분은 브랜드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을 자세히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해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보증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신차가 고장날 확률은 무척 낮고 그리고 고장이 난다고 해도 무상 보증이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중고차들은 구매하고 계약하고 서로 돈이 오고 가는 순간 추후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마지막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내 차를 사랑하세요.